예,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 별량 뭐예요? 숫자인데 변하는 숫자, 변하는 양, 변하는 숫자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에는요. 시그마라고 불리는 기호가 있고요. 인테그럴이라고 불리는 기호가 있어요. 둘 다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얘는 이산적인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얘는 연속적인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연속적인 별량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러면 이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산 어디에서 많이 쓰요? 이산가족.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죠.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 그러면 연속적인 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예, 붙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산과 연속성을 구분하는 건 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예요. 자, 이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연속 붙어있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수 중에서 이산수에 해당되는 수가 바로 뭐냐? 자연수, 정수, 요런 수가 이산수예요. 자, 붙어있는 수, 연속적인 수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가 된다?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요 연속성과 관련해서 배우는 개념이 보통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 라인이고요. 예, 요 함수, 똑같은 함수인데 이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수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수열의 합은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고 함수는요,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 쪽으로 가면 이산 별량, 연속 별량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 이산과 별량의 싸움이야. 계속 수학은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뭘 배운다? 지금부터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인테그럴은 나중에 수학회 적분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그마 기호는 어떤 기호냐? 엄청나게 놀라운 기호입니다. 예, 요 세 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시그마 기호로 인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열의 합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뛰어난 수학적 도구를 만들어준 수학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그마를 공부하자. 만약에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외우지. 등비 수열의 합공식 외우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잡다한 수열의 합공식을 일일이 막 수백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야. 미친 거지? 근데 이 시그마 때문에 우리는 딱 5가지만 기억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됐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다음에 일반항을 쓰게 되면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자, SN이라는 말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걸 우리는 SN이라고 부른다? AN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압축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보고 판단하는 거야.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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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많은 더하기 기호가 있네? 이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키고 압축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시그마라는 기호 안에는 더하기 기호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변하는 수에 집중을 할 거예요. 봤더니 1, 2, 3, n 이렇게 변하고 있지. 와, 1부터 어디까지 변했어? n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n이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작되는 점이에요. 어디까지 변한다? n까지 변하고 있더라 라고 시그마 n은 1에서 n까지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시그마 d 자리에 일반항을 적으시면 돼요. 이 수열에. 일반항이 뭔데? n번째 항이니까 an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썼더니 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 요 n은요. 요 n은 뭐예요? 변하는 변수예요. 1, 2, 3, 4 계속 변하는 수지. 맞아? 요 n은 뭐라고? 변수예요. 반면에 요 n도 계속 변하는 자리에 있지? 얘는 변수야. 그런데 문제는 이 n은 변수야, 상수야?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라는 얘는 상수예요. 맞습니까? 아씨, 똑같이 n인데 두 개는 변수고 하나는 상수고 구분이 안 되네? 아이씨, 구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변수를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는 이런 기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해야지. 선생님 멋대로 이렇게 막 n이라는 문자를 k라는 문자로 바꿔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자, 왜 상관없는지 우리 아래 참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자, 이 참고 밑줄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시그마 변수에는 관계 없다. 시그마 변수에는 관계 없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시그마 밑에 있는 것만 변수라고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봤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할 거래.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일반항의 구조가 n의 제곱이라는 구조, 즉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나 변수를 내 멋대로 k로 바꾼 녀석이나 내 멋대로 j로 바꾼 녀석이나 내 멋대로 m이라고 바꾼 녀석이나 모두 똑같은 값을 갖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이 녀석의 수학적 의미는 1항, 1의 제곱, 2항, 2의 제곱, 3항, 3의 제곱, 4항, 4의 제곱, 5항까지 더하겠다. 5항 노의 제곱이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런데 아래에 있는 녀석도 어때요? K자리에 1부터 시작해서 5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더해주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보면 얘나 값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그마 밑에 있는 바로 요 녀석만 변수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데 이 변수 자리에는 n이 오건 k가 오건 j가 오건 l이 오건 m이 오건 별반 차이가 없다. 그냥 똑같은 식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고치기 위해선 적어 놓을까요? 옆에 SN을 구하는 거지. 수열의 합 SN이에요. 이 SN은요, 시그마 AK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열의 합 SN은 뭐라고? 시그마 AK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얘 보세요. 오, 얘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뭔가 계속 더하고 있잖아. 수열의 합이구나. 근데 이 수열은요, 예,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긴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우리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어차피 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일반항이 필요해. AK가. 그래서 일반항 구해보려고 해요. 1, 4, 7, 88 이렇게 가고 있지. 몇씩 더해주고 있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므로 AK는 몇 K? 3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뭐만 오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오면 될 거예요. AK는 3K 마이너스 2.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K는 1에서 몇 번째 항? 마랑을 구해야 돼요. 마랑은 어떻게 구해? 3K 마이너스 2가 88이 되는 K번째가 몇 번째냐?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3K는 90이 나와서 K는 몇 나오고 있습니까? 30번째 항이구나. 얘가 몇 번째 항이다?
30번째 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합쳐서 식습니다. 어떻게? 시그마. K는 1에서 몇 항까지 더할 거다? 30번째 항까지 더할 거다. 그리고 요 시그마 뒤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K-2라고 쓰면 되겠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바꿀 수 있다요. 그렇구나. 수열의 합! 요 녀석은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 3K-2라고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수열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있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수열은요, 시그마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십 15초 뒤에 같이 갈게요. 정리하세요. 자, 같이 가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열의 합! 이 네 글자가 얘를 보면서 익혀야 돼. 그래, 수열의 합은 시그마 AK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적어주고, K는 1부터, 자, 일반항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인가 봤더니 얘 계속 몇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3씩 곱해지고 있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에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뭔데? AR의 n-1제곱이야. 그래서 초항 A는 2지요. 공비 R이 몇입니까? 3이죠. 그리고 n-1 대신 K라는 문자로 바뀌었으니까 K-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채우면 돼? 마랑만 채우면 되지? 486이 도대체 몇 번째 항이야? 그걸 알아보려면 2 곱하기 3의 K-1 제곱은 486이라는 요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풉니다. 3의 K-1 제곱은 2로 나누면 243 이렇게 나오네요. 자, 243 9, 2, 18, 2, 7에 63 3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5개 들어가 있죠. 즉 3의 K-1 제곱은 3의 5제곱이다. 그러므로 K는 몇이다? 6이다. 그러므로 6항까지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이 시그마교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우선 첫 번째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가 있으면요, 얘는 시그마를 분배되는 느낌으로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는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시그마 뒤에 뭐가 들어갔어? 덧셈 뺄셈이 들어갔지? 그런데 2, 3, 4번 어디를 봐도요, 시그마 뒤에 AK 곱하기 BK, AK 나누기 BK 이런 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없다는 얘기는 걔는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요 별표 3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첫 번째 줄에 적습니다.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라고 첫 번째 줄에 적어 놓으십시오.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K에 관한 어떤 식, K에 관한 어떤 식 두 개를 다항식 두 개를 곱해 놓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시그마는 곱하기를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전개해서 더하기 빼기만으로 바꿔야지만 시그마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줄. 즉, 시그마 뒤에 덧셈이나 뺄셈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까지 적어 놓으세요. 즉, 시그마 뒤에 덧셈이나 뺄셈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그마 뒤에 덧셈이나 뺄셈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줄 바꿔서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시그마 뒤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오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몇몇 유형만 풀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됐죠? 자,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보시면요. 박스 아래쪽 보면 1, 2, 3, 4라고 해서 증명이 나와 있어요. 1번 증명해드리고 갈게요. 1번. 자,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K자리에 1 대입해서 A1 플러스 마이너스 B1 더하기 K자리에 2 대입해서 A2 플러스 마이너스 B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오우씨 죄송해요. 펜을 좀 바꾸고 갈게요. 막 나오네. 다 그러네. 그냥 쓰자. 맨 마지막에 n 대입하면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라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녀석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얘만 빼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플러스가 오면 전부 플러스로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오면 전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1 플러스 b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b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바로 요 식이 바로 뭐가 돼요? 시그마 ak 요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bk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처럼 바뀌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특징은요. 자, 얘가 변수예요. k의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해. 근데 앞에 k가 붙어있지 않은 c가 있지. 이 c는 바로 뭐다?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상수 c는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2번도 그 아래쪽에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그마 CAK의 상황은 뭐예요? CA1 더하기 C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CAN이라는 의미인데 나는 공통인수 누구를 걷어내겠다? C를 걷어내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으로 풀 수 있다. 즉 얘가 뭐예요? C의 시그마 AK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요. K가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수만 나와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선생님이 이 공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눈사람 공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눈사람, 찌그러진 눈사람 같지 않나? 얘를 그대로 곱해버리시면 돼요. 상수가 나오면 눈사람 공식으로 그냥 저 두 개를 곱해버리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이 녀석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라는 말의 의미는 1항도 C, 2항도 C, 3항도 C, 계속 진행해서 N번째 항도 C예요. C가 몇 개 더해졌단 얘기야? N개 더해졌단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 NC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공식은요, K가 1부터 시작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상수가 오는데 K가 1이 아니라 막 3항, 5항부터 시작되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N에서 L을 빼야 돼. 근데 우리는 L항, N항 모두 포함할 거기 때문에 양쪽에 등호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고 C를 붙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래서 4번의 부수적인 설명을 좀 아래쪽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죠? 자, 우리 4번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많이 봤던 개념이에요. 자, x가 3 이상 6 이하인 정수 x의 개수 구할래? 라는 문제 나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런데 둘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더하기 2를 해준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된다.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 후에 빼기 2를 한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더하기 1을 하는 경우, 빼기 1을 하는 경우, 그냥 아무 처리도 안 하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 있는 5항과 13항은 둘 다 포함되는 경우지. 어떤 경우야? 둘 다 포함돼서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 나는 5항도 더할 거고 13항도 더할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후에 양쪽 다 들어가니까 더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9 곱하기 3에서 27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요, 정확하게 잘 외우고 가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 예. 우선은 무조건 암기해요. 왜? 이 녀석의 증명은 수학적 기나법에 가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증명이 안 되는데 수열의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볼게요. 자, 시그마 KH. 얘는 뭐야? K자리에 1부터 넣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들어가요. 일명 자연수의 합, 시그마 K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자연수의 합 가르쳤는데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어? 2분의 보고 1 더하고 이렇게 가르쳤죠? 얘도 똑같아요. 자, 요 자연수의 합에서는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보는 거야. 몇 번 장에서 끝나냐.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2분의 보고 1 더하고 이게 여러분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에요. 2분의 보고 1 더하고 되겠습니까? 자, 뭘 본다? 예, 2분의 저기 보이는 n을 보고 써요. 그리고 1을 더해요. 되겠습니까? 다시. 자, 시그마 K 공식 뭐라고? 시작! 2분의 보고 1 더하고.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야. 이렇게.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시작!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한 번 더.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한 번 더. 시그마 K는 2분의 보고 1 더하고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얘가 공식이에요. 시그마 K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6 써요. 그리고 오, n이 여기에 있는 n이네. 보고 19 써요.
그리고 2를 더해요. 그럼 20되지.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는 학생들이 있어. 19에다가 2를 곱하면 38에다가 1 더하니까 39가 되구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 미친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얘하고 더하면 2n 플러스 1이 나와요. 계산하지 말고 얘하고 더해서 39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공식을 어떻게 외울 거다? 6분의 보고 1 더하고 그 다음 뭐야? 2개 합. 이렇게 외울 거예요. 우리는 이 공식을요. 6분의 n에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 따위로 외우지 않고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이라고 외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3번 읽으면 알게합니다. 시그마 k 제곱은 시작.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한 번 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한 번 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k의 세제곱 공식은 딱 보니까 뭐가 되겠어? 와! 요 녀석이랑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제곱 한 번 더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게 바로 시그마 k의 세제곱 공식입니다. 시작! 시그마 k의 세제곱은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 한 번 더. 시그마 k의 세제곱은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 한 번 더. 시그마 k의 세제곱은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 화살표 하나 있죠? 우리 이 화살표에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이 공식을 쓸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1, 2, 3. 자, 1, 2, 3. 이 공식들은 모두 1항부터 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1, 2, 3. 이 공식들은 모두 1항부터 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 1, 2, 3. 이 공식들은 모두 1항부터 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마 좀 내려두겠구나. 시그마 k의 제곱이 나와 있네. 시그마 k 제곱 공식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 몇 분의? 6분의. 얘 보고 써야 되죠? 보고 1 더하면 20. 2개 합하면 39.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시그마 k 공식이네요. 몇 분의? 2분의 보고 1 더하고. 자, 시그마 k 제곱 공식이네요. 시작.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네요. 시작.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흥미로운 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차의 합이야. 2차를 계속 합했더니 n에가 나 몇 차식이 되고 있습니까? 3차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공식 해보자. 시작! 2분의 보고 1 더하고 1차를 계속 더했더니 몇 차식이 되고 있어요? n에가 나 2차식이 되고 있어요. 자, 3차식도 한번 볼까요? 3차식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세제곱 몇 나옵니까? 시작! 2분의 보고 1 더하고 전체 제곱이에요. 자, n의 제곱을 제곱하면 n의 4제곱 되지. 와, 3차의 합은 n에 관한 4제곱이 되네. 결론. 1차들의 합은 몇 차로 바뀐다? 2차로 바뀐다. 2차들의 합은 3차로 바뀐다. 3차들의 합은 4차로 바뀐다. 예요. 되겠습니까? 자,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 하나로 그어진 거 1차원이에요. 선과 선이 모여서 도형이 만들어진 이 평면을 우리는 2차원이라고 불러요. 자, 이 평면과 평면이 모여서 만들어진 3차원의 세계를 우리 이 입체 도형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부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봅시다. 길이가 있어요. 얘를 계속 합해. 계속 합해서 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면적. 면적은 몇 차원이야?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적의 합. 선생님이 여기에 얄짤한 책을 가지고 있어. 그 책의 종이를 계속 쌓아가지고 놓아. 그러면 이 면적을 합했더니 결국엔 부피감이 있는 책이라는 녀석이 생기죠? 면적의 합은 부피가 됩니다. 이런 논리하고 같은 논리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그마 공식 다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등차 등비 이외의 수열이 나와